요즘 장을 보면 참 한숨이 나옵니다. 배추 한 포기, 계란 한 판, 심지어 두부 한 모도 예전처럼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루 3끼를 제대로 챙겨 먹으려면 적어도 하루 10,000원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요즘, 저는 하루 5,000원으로 충분해요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지 굶거나 라면만 먹으며 버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된장국에 나물 반찬, 생선 한 토막까지 갖춘 식사를 소박하게 차려내는 75세 박옥순 할머니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기초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가난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라며 미소를 보이십니다. 그 미소 속엔 억척스러움도 체념도 아닌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단단함이 묻어납니다. 그녀의 생활비는 한 달 약 50만 원. 그중 식비로 하루 5,000원, 한 달 약 15만 원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이 예산 안에서 그녀는 절대 굶지 않고 음식을 버리지도 않으며 외식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가끔은 짜장면 한 그릇이 그리울 땐 있죠. 하지만 그거 먹자고 나머지 며칠을 걱정하긴 싫어요.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전략 이상의 삶의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무섭게 오르는 시대에 하루 5,000원으로 살아간다는 건 단순한 전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 그 자체를 재정비하고 소비의 기준을 완전히 다르게 세운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박옥순 할머니의 하루 장보기부터 반찬 만드는 법, 냉장고 정리, 식단 구성까지 실제 생활 속에서 터득한 생존형 지혜를 하나하나 나눠보려 합니다. 생각보다 깊고 따라할수록 든든한 이야기일 겁니다. 박옥순 할머니가 본격적으로 하루 5,000원 살림을 시작하게 된 건 남편이 돌아가시고 3년쯤 지나서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두 분이 함께 살며 국민연금과 남편의 퇴직금 일부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연금은 절반으로 줄었고 병원비로 빠져나간 적금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자녀들이 도움을 주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에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깊은 마음속엔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자존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한 살림에 익숙했던 그녀는 없는 것에 슬퍼하기보단 있는 것에 감사하는 법을 먼저 배운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적게 먹으면 배고프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먹으면 배가 작아져요. 덜 먹어도 괜찮아져요라고 웃으며 대답합니다. 현재 그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집세는 월 20만 원 남짓, 관리비는 따로 들지 않습니다. 집이 작고 낡았지만 해가 잘 드는 거실과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는 싱크대가 있어 그녀는 이 공간을 아주 아낍니다. 여기서 아침볕 받으며 밥 먹는 게 제일 좋아요. 큰 돈은 없어도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만족합니다. 처음 하루 식비로 5,000원을 정했을 땐 주변에서도 의아해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되냐는 말도 여러 번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기보다 될 때까지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어느덧 그게 몸에 배어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알맞게 차려 먹고 알맞게 아끼며 알맞게 쉬는 조용한 생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박옥순 할머니가 식비를 줄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뭐든 한 번에 여러 가지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식단도 단순하게 가야 해요. 그녀의 아침은 늘 일정합니다. 햇반 하나, 집에서 만든 멸치볶음, 김치, 그리고 된장국. 이게 끝입니다.
가끔 냉장고에 두부가 있으면 된장국에 몇 조각 넣고 깻잎이 세일할 때 사놓은 게 있으면 반찬으로 하나 추가될 뿐입니다. 점심은 전날 남은 반찬으로 밥 한 공기. 저녁은 간단하게 죽이나 고구마, 바나나로 때우는 날도 많습니다. 식단이 단조로운 게 아니냐고 묻는 이도 있지만 그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일 속이 편해요. 어지간한 외식보다 훨씬 몸에도 좋고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재료만 고집합니다. 하루 3끼를 다 챙겨 먹지만 재료는 단출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쓰다 보니 버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박 할머니는 나이 들수록 음식은 입보다 속을 위해 먹어야 해요라고 말합니다. 입맛 따라 이거저거 사다 놓다 보면 냉장고 속 재료가 상하기도 하고 남는 게 많아지는데 매일 먹는 게 일정하면 계획도 쉬워지고 재료 낭비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녀의 식단은 단순하지만 영양 균형이 나쁘지 않습니다. 밥, 국, 반찬 하나. 거기에 나물이나 계란 한 가지가 가끔 더해지는 수준이지만 식사의 흐름이 일정하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 말처럼 그녀의 식사는 화려하진 않아도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배는 부르지 않아도 속은 든든한 그런 식단 말입니다. 박옥순 할머니는 장을 볼 때 절대 싸다고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게 팔고 있다는 말이 들리면 멈춰서 다시 생각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게 아니면 공짜여도 낭비예요. 그녀가 장을 보기 전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메모지에 오늘 먹을 것과 남은 재료,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적는 일입니다. 이 리스트는 하루 3끼를 기준으로 딱 필요한 양만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한 번은 근처 마트에서 계란이 한 판 3,980원에 세일한다는 광고지를 보고도 그냥 지나친 적이 있었습니다. 계란은 지금 냉장고에 4개나 있어요. 그걸 다 먹을 때까진 안 사요. 보통 사람들은 세일 품목을 보면 지금 사두자라는 마음이 앞서지만 박 할머니는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 사는 것이 진짜 절약이라고 말합니다. 사두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걸 언제 다 먹지? 유통기한 지나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더 많아져요. 그녀는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요일에만 장을 봅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그 외의 날은 절대 시장에 가지 않는데 괜히 들르면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식비가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장은 보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비워진 만큼만 채우는 거죠. 이런 계획적인 소비 습관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삶을 질서 있게 유지하는 하나의 생활 리듬이 되었습니다. 장을 보며 이건 있으니까 안 사야지, 이건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미뤄야지 하는 판단이 쌓이면서 식탁은 단순해졌지만 생활은 훨씬 여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어쩌면 진짜 절약은 계산기보다 나를 아는 힘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박옥순 할머니는 마트보다 재래시장을 더 자주 찾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시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트에서는 콩나물도 한 봉지 단위로 사야 하지만 시장에서는 500원어치만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만큼만 담아줍니다. 버릴 일이 없고 가격도 저렴하며 무엇보다 필요 이상으로 사지 않게 되지요. 시장 단골 가게 몇 곳은 할머니를 보면 양파 하나, 대파 한 줄기 정도는 덤으로 얹어주기도 합니다. 이거 서비스야 잘 먹고 다녀요 하는 인심이 마트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따뜻함입니다. 박 할머니는 이럴 때마다 그래서 시장이 좋아요. 그냥 물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라고 하십니다. 또한 시장은 하루에도 여러 번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를 손에 넣을 확률이 높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를 아주 잘 활용합니다. 아침 일찍 가면 전날 저녁에 들어온 걸 싸게도 주고 싱싱하기도 해요. 미나리나 부추 같은 건 그날 사서 그날 다듬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로 그녀는 장을 본 날 바로 조리를 해두고 남는 건 데쳐서 소분해 냉동하거나 유리병에 담아 둡니다. 또 시장에서는 대화를 하며 물건을 고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사장님, 이 감자 오래 갈까요? 이건 국거리예요, 찌개거리예요? 처럼 소소한 질문에 답을 들으며 그녀는 마치 작은 사회 안에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이들에게 이런 상호작용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활력입니다. 박옥순 할머니에게 시장은 단순한 구매 공간이 아니라 식재료와 삶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오늘도 시장에서 조금씩 자주 사며 삶의 흐름을 가볍고 단단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옥순 할머니의 식비 전략은 단순히 장을 적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얼마나 사느냐까지 철저히 계획된 루틴 속에 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딱 2번만 장을 봅니다. 월요일 아침과 금요일 오전. 이 두 날은 시장이 가장 활기를 띠는 날이자 신선한 채소와 생선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입니다. 월요일에는 주로 채소 위주로 장을 봅니다. 깻잎, 애호박, 감자, 미역, 두부 등 보관이 비교적 쉬운 재료들입니다. 이 재료들을 월요일 점심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차근차근 소진하며 반찬은 미리 만들어 두지 않고 그날그날 필요한 만큼만 조리합니다. 많이 해두면 또 질려요. 식은 반찬 계속 먹는 거 나이 들수록 속이 더부룩해요. 그래서 그녀는 항상 소량 조리를 고집합니다. 금요일엔 고기나 생선을 포함한 단백질 위주 재료를 조금 삽니다. 냉동이 가능한 닭 가슴살 한 팩, 멸치 한 줌, 때때로 제철 생선 작은 것 한 마리. 일요일까지 소진될 분량만 사두고 미리 손질해 소분 냉동해 둡니다. 반찬은 많지 않지만 매일 다른 조합으로 식탁을 꾸려 질림 없이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냉장고 역시 그녀의 루틴 안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은 냉장고 정리의 날입니다. 남은 반찬은 따로 꺼내 먹고 더 이상 먹기 어려운 재료는 과감히 정리합니다. 아깝다고 냅뒀다가 나중엔 더 큰 낭비가 돼요. 그녀는 냉장고를 꽉 채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3분의 1만 채워두고 빈 공간은 남겨둡니다. 그게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하죠. 이렇게 계획적인 장보기와 냉장고 관리 덕분에 그녀는 일주일 내내 식비 걱정 없이 낭비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매일을 살아내는데 꼭 필요한 생활의 기술이 담겨 있는 루틴입니다. 그리고 그 루틴이 바로 그녀가 5,000원으로 하루를 채워갈 수 있는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박옥순 할머니의 냉장고는 크지 않습니다. 흔히들 보는 양문형 대형 냉장고가 아니라 예전 자취방에나 있을 법한 1도어 소형 냉장고입니다. 그마저도 텅 비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음식은 쟁여놓으면 썩어요. 냉장고도 자주 비워줘야 해요. 그녀는 필요한 것만 사서 필요한 만큼만 조리하고 남기지 않음으로써 식재료의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깻잎은 산 뒤 바로 씻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에 씻어 보관하지만 그녀는 신문지로 깻잎을 감싸 작은 용기에 넣고 냉장실에 넣어둡니다. 물기 없이 맑음이 보관된 깻잎은 오일이 지나도 시들지 않고 필요할 때 꺼내 깨끗이 씻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미리 씻어두면 금방 시들어요. 손질은 먹기 직전에 해야 해요. 또 미나리나 부추처럼 향이 금방 빠지는 채소는 구매 당일에 조리해두고 먹을 만큼만 소분해 냉동합니다. 조리 후 식힌 반찬은 얇게 펼쳐 소포장에 놓고 다시 먹을 땐 전자레인지보다 찜기에 살짝 데워 먹습니다. 찜기에 데우면 처음 맛 그대로 나요. 전자레인지는 물기를 빼앗거든요. 심지어 쌀 보관법도 특별합니다. 할머니는 쌀을 10kg씩 사두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1kg씩 혹은 2kg 소포장된 쌀을 그때그때 사왔습니다. 많이 사면 쌀도 숨을 못 쉬고 상해요. 갓 빻은 쌀을 조금씩 사서 빨리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이렇게 쌀까지도 신선함 위주로 관리하는 태도는 생활 깊숙이 녹아 있습니다. 냉동실도 과하게 채우지 않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2, 3회분으로 나눠 랩으로 꽁꽁 싸서 보관하고 냉동 반찬은 최대 일주일 내에 모두 소비합니다. 냉동도 오래 두면 맛이 없어져요. 먹을 만큼만 넣고 빨리 꺼내 먹는 게 좋아요. 그녀의 방식은 번거롭지만 철저하고 그 결과 식재료는 마지막 한 점까지도 버려지는 일이 없습니다.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은 냉장고 크기나 보관 기술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만큼만 사는 생활 감각이었습니다. 박옥순 할머니는 그렇게 음식 하나하나에 생명을 대하듯 정성을 담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옥순 할머니의 밥상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질서가 있습니다. 반찬 그릇은 많지 않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고 조리 과정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런 생활을 옆에서 지켜본 이웃들은 하나같이 놀랍니다. 이걸 다 혼자서 하셨어요? 손도 느리실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끝내시네요. 실제로 박 할머니는 칼질도 빠르고 조리 순서도 효율적입니다. 이를테면 된장국을 끓일 때는 먼저 물을 올려 끓는 동안 두부를 썰고 냉장고에서 꺼낸 애호박을 자르며 손이 비는 시간이 없습니다. 반찬을 만들 땐 나물을 데친 뒤 같은 냄비에 다시 시금치를 데치고 이어서 콩나물을 데치며 물을 재활용합니다. 한 번 끓인 물은 몇 번 써요. 식당처럼 깨끗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집인데. 그녀는 이 말에 웃음을 섞지만 그 안엔 시간과 연료를 아끼는 생활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양념도 필요 이상으로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양념으로 맛을 가려요. 재료 맛이 먼저 나야 진짜 밥맛이죠. 그래서 간장은 국간장, 고춧가루는 직접 말린 걸 써서 매운맛을 조절하고 마늘은 직접 가서 다져 냉동해 둡니다. 조미료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멸치 육수나 말린 다시마를 이용해 감칠맛을 냅니다. 음식은 하루치만 만듭니다. 남기면 그게 스트레스예요. 또 먹기 싫고 아까고. 그래서 반찬은 한두 끼 안에 먹을 분량만 만들고 다음엔 새로운 재료로 새롭게 조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식단이 돌아가고 재료도 알뜰하게 소진됩니다. 그녀는 조리 시간은 짧아도 준비는 꼼꼼해야 돼요 라며 조리 전 재료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런 조리 습관을 지켜본 주변 이웃들은 가끔 따라 해보려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결국 다들 할머니는 진짜 살아온 힘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박옥순 할머니의 조리법은 레시피가 아니라 살아가는 법 그 자체였습니다. 정리되고 절제된 조리 습관은 그녀가 스스로 삶을 다잡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옥순 할머니는 전략을 말할 때 단 한 번도 돈이 없어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사는 게 좋아요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에서 느껴지는 단단함은 단지 금전적 궁핍을 견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서 다져진 삶의 철학입니다. 그녀는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절대 비참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밥상은 비록 소박하지만 반찬 그릇은 언제나 가지런히 놓여 있고 국그릇은 꼭 뚜껑을 덮어 상에 올립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도 예쁘게 먹어야 기분이 좋아요. 가끔은 화분에 꽃을 꽂아 식탁 위에 두고 여름이면 헌수건을 깔고 시원한 보리차를 마십니다. 생활용품도 최대한 재활용합니다. 우유팩은 깨끗이 씻어 반찬통 아래 깔개로 쓰고 배달 음식 용기는 햇빛에 바짝 말려 세제 없이 보관 용기로 바꿉니다. 쓸모없는 건 없어요.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지. 이러한 습관은 그녀에게 가난한 삶이 아니라 알뜰한 삶이라는 자존감을 줍니다. 가끔은 자신보다 젊은 이웃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잘 지내세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남들이 보기엔 조용한 게 아니라
심심해 보일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지금이 좋아요. 신경 쓸 일 없고 내 시간대로 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녀는 물건보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박옥순 할머니에게 소비는 즐거움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갖고 그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감각이 그녀의 진짜 자산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불안보다 평온이, 궁핍보다 품위가 남는다는 걸 그녀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옥순 할머니의 하루를 따라가다 보면 전략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참는 것도 고통스러운 인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이자 습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이 많아서 여유로운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감각이 분명하기에 여유롭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전략은 내가 나를 아끼는 방식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녀는 소비를 조절하면서도 삶의 품위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적은 예산 속에서도 따뜻한 식탁을 차리고 한켠에 작은 화분 하나를 두며 계절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자기만의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단지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일입니다. 수입은 줄고 몸은 예전 같지 않더라도 여전히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 대비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를 의존과 제한의 시간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박옥순 할머니는 보여주었습니다. 혼자서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작지만 평온한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쌓아 올린 생활 감각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하루 5,000원으로 살아가는 그녀의 방식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아닐까요? 전략은 결핍이 아니라 능력이며 나이 들어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